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AI 챗봇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 for kids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우리 학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AI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학교 안내 챗봇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 오늘은 정확도에 따라 대답을 다르게 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써볼 거고요. 우리 학교 안내 챗봇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이나 단순한 응답 등의 내용을 위해 교무실 또는 행정실의 교직원들이 전화 응대를 하죠. 그 모습을 보고 챗봇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오늘 챗봇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 안내 챗봇은 컴퓨터를 학습시켜 우리 학교에 대한 질문에 자동으로 대답해주는 인공지능 챗봇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까요? 자, 시나리오는 주제를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운영표라 그래서 주로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시작 시간이 언제고 몇 교시가 언제 끝나는지 이런 질문을 간혹 하세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위해서 교무실로 전화하시는 게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매일 안내표를 가지고 다니실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에 접속을 했을 때 챗봇이 있다면 훨씬 더 쉽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교육 운영 시간표 하나와 주소,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에 대한 또 편성표나 안내사항, 그 다음 학교에 대한 전화번호. 자, 이렇게 4개의 항목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상되는 질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한 5가지 정도씩의 예상되는 질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챗봇 대답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이래요. 처음에 안내 멘트가 나와요. 안녕하세요. 땡땡초등학교 안내 챗봇 금성희입니다. 우리 학교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입력창이 뜨면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확도를 먼저 물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가 전혀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금덩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형태의 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대략 맞는 10%라도 영향력이 있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답변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한 내용을 정확도를 따져볼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확도가 각 항목 주제에 적합한, 즉 신뢰도가 적어도 70% 이상 이렇게 적합한 내용인지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도가 70%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안내 멘트를 내보내게 할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작성해 보러 갈까요? 머신러닝 포 키즈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머신러닝 포 키즈는 크롬상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 첫 화면이 혹시 저와 같은 화면이 아니라면 여기 요 ML 요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인공지능 게임을 만들어 봐요 그랬는데 저희는 게임은 아니고 애니메이션 정도의 챗봇 형태입니다. 자, 프로젝트로 이동 버튼을 누르시고요. 당신의 머신러닝 프로젝트라는 화면이 뜨죠. 자, 이 화면에서 프로젝트 추가를 누르십니다. 자, 저희가 학교 안내 챗봇이니까요. 스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반드시 영어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인식 방법은 저희는 텍스트로 질문을 하니까 텍스트. 그 다음에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자,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톱니바퀴가 돌아가네요.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표시인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훈련, 학습평가, 만들기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로 훈련 버튼을 누르세요.
자, 여기서는 아까 큰 주제 4개로 항목을 나눴잖아요. 그 항목에 대한 걸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레이블 추가하셔서 사용자가 질문하는 내용 중에 교육 시간표, 학교의 전체 운영 시간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레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시간표에서 타임테이블이라고 하나 레이블 만들고요. 여기에는 사용자들이 주로 학교 전체 시간표나 어떤 시간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이 항목으로 분류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새로운 레이블 추가 한 번 더 누르시고요. 이번에는요, 학교 주소, 학교 찾아가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어드레스. 자, 주소에 대해서 하나 또 항목을 나누고요. 자, 세 번째는 방과학교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세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방과학교라는 뜻으로 애프터 스쿨인데 제가 애프터 이렇게 할게요. 자, 마지막 4번째 항목으로는 학교에 대한 전화번호 안내예요. 뭐 행정실, 교장실, 뭐 교무실 이런 안내는 잘 돼 있는데 각 교실 전화번호나 뭐 이런 거 일일이 멘트를 들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안내 챗봇이 한 번에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폰이라고 해서 전화번호. 자, 제가 한글로 안 하고 있죠. 레이블 이름을. 아까 프로젝트 이름도 영어여야 되지만 이 레이블 이름도 반드시 영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는 한글로 바꾸셔서 자, 학교 시간표를 알려줘. 제가 학교 전체 시간표가 궁금해요. 각 반별 교실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큰 주제 4개로 항목을 나누고 그 주제에 해당되는 예상 질문을 각각 5개씩 넣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첫 번째 하는 활동으로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단계 해볼까요? 데이터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학습시키세요. 네, 왓슨에게 저희가 예상 질문을 훈련 파트에서 넣었잖아요. 그것을 각 항목별로 분류하는 주제다라고 알려주는 학습하는 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학습 평가 눌렀고요. 자,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면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5가지씩 있다라고 알려주고요. 항목별 이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 버튼을 누르시면 왓슨이 공부합니다. 자, 도대체 예상 질문이 이런 게 나오면 이런 항목이라는 거군. 이런 곳으로 분류를 해주면 되는 거군요. 이렇게 각각의 항목이 도대체 무엇인지 왓슨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텍스트라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조금 걸립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데이터는 무지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 대개 챗봇을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한 예상 질문 한 20-30개만 먼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베타 버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챗봇 시스템을.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자들이 직접 입력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또 수집해서 학습시키기도 한답니다. 자, 제 말이 끝나면서 학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에 학습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 해보라는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학교 가는 길을 알려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자, 과연 어떤 파트로 분류할까요? 잘 알아듣네요. 어드레스 파트로 알려주고 이 의도는 제가 학교 주소를 알고 싶다라는 의도였는데 어드레스라는 주소로 분류를 해줬고 신뢰도도 86%나 되네요. 꽤 괜찮네요. 자, 그러면 테스트했다. 이제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이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간단한 챗봇 시스템을 흉내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희는 스크래치 3으로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3 열기 하시고요. 네, 스크래치 3 화면이 나왔습니다. 먼저 화면 구성을 좀 해볼게요. 자, 화면 구성에서 이 스프라이트는 좀 제가 지우고요.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스프라이트에는 제가 원하는 그 학교 안내 챗봇과 관련된 그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그림을 수집하여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업로드하기.
자, 무엇을 업로드 할 거냐면요. 먼저 금동이라고 하는 안내 챗봇 캐릭터를 하나 업로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그림도 하나 업로드 할 거고요. 그 다음 학교 교육 운영 시간표도, 그 다음 방과후 학교 운영표도, 학교 전화번호도, 학교 주소 안내 자료들도 이렇게 6가지의 그림 자료를, 스프라이트 자료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열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뭐 순서가 어떻게 위치돼야 되냐 이런 건 상관없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금동이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교육시간표, 방과후 학교 전화번호, 학교 주소는 필요할 때만 보이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 운영표를 클릭하시고 보이기를 숨기기로 해요. 방과후 학교 안내판도 숨기고, 학교 전화번호도 숨기고, 학교 주소 관련된 내용도 숨기고. 자, 그러면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만 나왔죠. 자, 근데 그림들이 너무 커요. 자, 그래서 금동이도 50%로 줄이고, 자,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위에 뜨게 할 거예요. 자, 학교도 너무 커요. 자, 그래서 한 80, 70%로 줄여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는 여기 안내 멘트가 나오고 여기에 뭐 관련된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금동이에게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여기에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지구박사 챗봇에서 거의 흡사한데요. 안내 멘트 나가고 사용자 질문 입력을 유도하고 그 질문 입력은 대답에 들어있다 그랬죠. 대답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분류 항목이 어디에 속하는지 물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보내주고, 이게 가장 기본 알고리즘이었어요. 이제 거기에 혹시 레이블의 정확도가 몇 % 이상이냐 이렇게 묻는 항목을 더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벤트에 가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화면 퍼센트를 좀 늘리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안내 멘트예요. 금동이가 안녕하세요. 뭐뭐초등학교 챗봇 금동이입니다. 뭐 이렇게 안내 멘트를 내보내야 되니까 형태에 가서, 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를 저는 4초 동안 말하고, 안녕하세요. 자, 땡땡초등학교 챗봇 금동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먼저 해요. 그리고는 이제 궁금하신 걸 물어보세요 라는 입력하고 기다리기라는 명령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거는 다시 금동이를 클릭할 때 또 다른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 깃발 안에 포함을 안 시키고 제가 메시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이벤트에 가서 메시지 1 신호 보내기를 만든 다음에 메시지 1 신호를 받으면 그때 입력을 하도록 유도를 할게요. 자, 메시지 1 입력을 받으면 일단 무한 반복을 시킬 거예요. 제어에 가서, 자, 사용자가 버튼을 종료 버튼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질문 챗봇이 운영될 수 있게 무한 반복을 하고요. 여기에 묻고 기다리기를 감지해 가서 네 이름 뭐니? 묻고 기다리기를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자, 우리 학교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우리 학교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입력 창이 커서가 깜빡이면서 뜨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제일 먼저 물어야 되는 게, 혹시 질문 사항이 분류했을 때 적어도 신뢰도가 70%보다 클 때만 대답을 할 수 있게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제어에 가서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을 갖고 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는 여기에, 자, 연산에 가서 뭐뭐보다 크냐? 뭐뭐보다 작냐? 뭐 이런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뭐뭐보다 작냐를 갖고 올 거예요. 뭐뭐보다 작냐. 그리고 뭐뭐보다 작냐면 70%보다 작냐. 자, 무엇이? 여기 스쿨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블록이 하나 생겼죠. 기계학습 블록이 하나 생겼죠. 저희가 학습시킨 관련된 내용 블록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텍스트 인식하기 정확도라는 게 있어요. 자, 텍스트 인식하기 정확도가 70%보다 작냐? 그러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이런 안내 멘트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텍스트 인식하기가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에 해당되는 정확도가 70%보다 적냐라고 물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형태로 가서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것도 4초 동안만 할 거고요. 이렇게 안내 멘트를 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에요. 7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대답, 즉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의 내용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시간에 해보셨던 거랑 똑같아요. 자, 만일 참이라면 갖고 오셔서 자, 여기에 잠시 복사할 거니까 밖으로 일단 빼서 자, 무엇이 참이냐면 연산에 가서 무엇과 무엇이 같다. 자, 무엇과 무엇이 같으냐면 기계학습 블록으로 와서 텍스트 인식한 레이블 값. 자, 무엇에? 대답에. 사용자가 입력한 그 질문 항목이 대답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 대답 값이 뭐와 같으냐? 항목별로 알려주시면 되죠. 만약에 타임테이블하고 같은 거냐? 그러면 뭐냐면 학교 운영 시간표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 그걸 보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요. 학년별 교육 운영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걸 보이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을 하기 위해서 2초 동안 말을 하고 여기다가 학년별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 교육 운영 시간표가 보이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교육 운영 시간표에 신호를 보낼 거예요. 자, 새 메시지 신호 가져와서 메시지 1 신호 가져와서 여기에 새 메시지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교육 운영이라는 신호를 보낼 거예요. 자, 그럼 교육 운영 신호를 보내면 누가 그걸 받냐면 여기 교육 운영표 얘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자, 교육 운영 시간표를 받았을 때 이렇게 교육 운영 신호를 받았을 때 제가 깃발을 클릭했을 때도 갖고 왔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숨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는 처음에 이 교육 운영표가 숨겨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숨기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운영 시간표 신호를 받았을 때 보이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교육 운영 신호 받았을 때만 보이고 딴 때는 다 숨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것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래서 교육 운영 시간표가요. 좀 요렇게 크게 이렇게 보일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자, 얘를 조금만 작게 할게요. 한 70 정도로 작게 해서 한번 눌러보면 이 정도네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보이게 해서 요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는 다시 숨길 거예요. 자, 교육운영표 됐어요. 그럼 금동이로 다시 넘어가서 교육운영 시간표를 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안내 멘트를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고 싶으시면 금동이를 클릭해주세요 라는 말을 해서 다시 질문을 유도하는 그런 멘트도 좀 필요해요. 여기 이번엔 2초 동안 말하기 하지 말고 그냥 말하기를 갖고 오세요. 시간을 제시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메시지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용자 입력을 대기하고 있을 때는 계속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말하기로 남겨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꼭 금동이를 클릭해서가 아니라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시 질문을 하는 항목으로 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뭐뭐를 클릭했는가,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이걸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면 돼요. 자, 제어에 가서 뭐뭐 할 때까지 기다리기. 사용자 의도는 금동이를 클릭하겠지만 제가 꼼수를 쓴 거는 꼭 금동이가 아니어도 마우스를 클릭했으면 다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4개 복사할게요. 복사하고자 하는 곳에서 복사를 하시면 그 아래 것이 다 해당돼서 복사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아니면 안에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타임테이블일 때 학교 운영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신호 보내고 이번에는 타임테이블이 아니라 뭐겠어요? 두 번째 항목이 저희가 주소였거든요. 자, 주소. 텍스트 입력이 주소냐? 그러면 이렇게 안내 멘트를 내보낼게요. 학교 주소는 다음 내용을 참조하세요. 이렇게 하고 학교 운영 신호가 아니라 새 메시지를 해서 학교 주소라고 하는 신호를 하나 만들어서 학교 주소는 누가 받는 거냐면 여기 학교 주소 스프라이트가 받게 할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하고
다시 이벤트에 가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는 또 하나 교육 운영 시간표를 받았을 때는 교육 운영 시간표가 아니라 학교 주소 신호를 받았을 때 형태에 가서 처음에는 숨겨야 되겠죠. 학교 주소 신호를 받았을 때는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학교 주소 신호를 받았을 때는 보여야 되고 다른 신호를 받았을 때는 모두 다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못 찾아서 조금은 미련 맞은 방법이지만 일일이 다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신호를 받았을 때는 보이고 학교 운영 신호를 받았을 때는 숨겨야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학교 운영표는 다시 하나 제가 복사할게요. 학교 운영 시간표가 아니라 학교 주소를 받았을 때는 숨겨야죠. 이거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필요하겠죠. 자, 신호를 그러면 먼저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새로운 신호에서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라는 신호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 신호를 받아도 숨겨야 돼요. 지금 학교 운영표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게요. 없네요. 학교 전화번호. 자, 복사했어요. 아까는 방과후 학교였고 전화번호였고. 그러니까 교육 운영 시간표가 보여야 될 때는 나머지 신호를 받은 거는 다 숨겨야 돼요. 지금 학교 주소일 때도 같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학교 운영 시간표를 받았을 때를 복사해서 주소에 대한 걸 제외한 나머지를 숨기면 돼요. 자, 그러면 학교 주소만 보이겠죠. 다시 금동이로 돌아가서 첫 번째는 타임테이블, 학교 운영표, 그 다음에 주소. 자, 세 번째는 주소가 아니라 제가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대답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방과후 학교의 전체 부서 교육 운영표를 참조하세요. 이렇게. 그걸 보여줄 거예요. 그게 방과후 학교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마지막 하나 남았죠? 폰. 학교의 전화번호를 보여줄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는 땡땡초등학교의 전화번호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전화번호 신호를 보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학교 전화번호 신호를 받은 애가 자, 이벤트에 가서 처음에 깃발을 클릭하면 숨겨야 돼요. 자, 그래서 숨길 거예요. 보이기도 하나 갖고 올게요. 자, 이벤트에 가서 그런데 교육 운영 시간표가 아니라 전화번호 신호를 받으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 복사해서 교육 운영일 때는 숨길 거예요. 꾸러미 있는 대로 안 가고 여기서 복사해서 붙이고 있어요. 잘 보시면 훨씬 편리하게 명령을 입력하실 수 있어요. 자, 복사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하는 거죠. 자, 이번엔 방과후 학교일 때도 숨기고 전화번호를 제외하면 되죠. 자, 학교 주소일 때도 숨기고. 자, 좋아요. 이게 메인 코드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추가되는 내용은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신뢰도, 정확도를 한 번 더 묻는 항목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도 아직 안 만들었네요. 저희가 깃발을 클릭하면 일단 방과후 학교 그림은 처음에는 숨겨야죠. 그리고 언제 보여야 되냐면 방과후 학교 신호를 받았을 때 보여야죠. 그리고 다시 복사할게요. 방과후 학교를 제외한 교육 운영표 신호를 받았다면 숨겨야 돼요. 전화번호 받았을 때도 숨기고 학교 주소 신호 받았을 때도 숨기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화면을 크게 하고 자, 깃발을 눌러서 안녕하세요. 땡땡초등학교 챗봇 금동희입니다. 우리 학교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안내 메시지를 내보내면 아래에 입력 창이 떠요. 자, 여기에 학교에 가는 방법 이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자, 그랬더니 학교 주소를 알려주네요. 오, 그러면서 지도와 함께 주소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버스는 뭐를 타고 가면 좋겠다라고 알려주네요. 오, 그리고 다시 질문하고 싶으면 금동이를 클릭하세요 해서 금동이를 클릭하면
우리 학교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학교 전화번호, 자, 4학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자, 과연 자, 전화번호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똑똑한데요. 네, 자, 그러면서 다시 질문하고 싶으면 금동이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전체의 전화번호를 한눈에 보니까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자, 클릭을 다시 하면 우리 학교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하고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학교 전체 시간표, 5학년 수업 시간표 보여줘 이렇게 해볼게요. 가능할까요? 와우, 학년별 교육 운영 시간표는 이야, 너무 대답을 잘하는데요. 자, 저희 오늘 챗봇 아주 대성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코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전체 코드를 살펴볼게요. 먼저 깃발을 클릭했을 때 챗봇 금동이라는 소개 멘트를 하고 그 다음 일부러 신호로 다시 뺐어요. 안내 메시지 1 신호를 보냈고 메시지 1 신호를 받으면 무한반복을 하는데 질문한 사항이 있으면 입력하라는 걸 무한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한 내용이 대답에 들어있는데 그 대답 값이 도대체 항목 어디인가에 분류할 수 있는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너무너무 엉뚱한 답이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라고 말하라는 거죠. 다시 그 실습도 한번 해볼게요. 전혀 엉뚱한 질문을 넣었을 때 이 질문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화면을 불러냈고요.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자, 깃발을 클릭하고 땡땡초등학교 챗봇 금동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자, 여기에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버스 타고 가? 이게 과연 뭐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라는 질문 자체는 4개의 항목 중에 무엇으로 분류할지 얘가 퍼센테이지가 70%보다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내 멘트를 내보내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교장 선생님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의도로 얘가 받아들일까요? 자, 교장 선생님. 전화번호 안내를 하네요. 교장실 전화번호 안내 멘트로 연결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나 봐요. 자, 전혀 엉뚱한 얘기 한번 뽀로로 써볼까요? 뽀로로. 자, 뭐라고 대답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이 저희가 오늘 새롭게 추가된 코드였다라는 거예요. 이 코드의 대답의 텍스트 인식하기 정확도가 70%보다 작냐?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다시 질문을 유도하도록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타임테이블, 교육 운영 시간표나 학교의 주소나 방과후 학교에 대한 내용이나 학교 전화번호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 항목을 분류해서 해당되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번 답변을 멘토로 하지 않고 신호를 보냈어요. 어떻게 신호를 보냈냐면 각각의 그림 자료들을 준비해서 그 그림 자료를 스프라이트로 만들고 그 스프라이트에 신호를 보내서 해당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봤어요. 오늘은요, 주제에 대한 질문을 인식했을 때 70%보다 작으면 안내 멘트를 별도로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의 인식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규칙을 알려주는 대신에 질문들에 대한 다양한 예제를 넣어서 이 예제를 기계학습에 활용을 한 것이 저희가 지금 머신러닝 포 키즈로 챗봇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다음 시간은요, 스마트폰 콜센터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